안녕하세요. 용인의 우리벌입니다. 10월달로 접어들면서 각 양봉장마다 말벌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지금 아마 피해를 입으신 양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토종벌도 요즘은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9월달까지는 말벌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긴 합니다만, 이제 10월달 들어서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각별히 좀 말벌 관리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저희 꿀 뜨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분봉에 대해서 계속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입니다. 분봉. 본래 분봉은 이제 봄에 좀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교과서 순서대로 나가는 거라서 지금 가을에 읽어드리게 됐네요. 늙은 왕벌이 모든 것을 새 왕벌에게 양보하고 일부 봉군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벌의 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양보심이 많다. 양보심이라기보다도 이제 뭐 처녀왕은 거기에서 사는 게 맞겠죠. 물론 사람들은 이제 자식들이 분가해서 나가지만 벌의 세계에서는 그 부모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분봉열은 유밀기. 분봉열이 뭐냐면은 그 분봉을 나가려고 하는 때 그 일어나는 조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분봉열이라 그럽니다. 분봉열은 유밀기에 분봉의 내용에 충실해지면서 일어나기 쉽고 수밀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분봉열이 일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것이 다수하게 중요한 점이다. 그뿐 아니라 농번기에는 분봉이 나서 분봉군이 도주하는 수도 허다하다. 이때 꿀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집은 좁아지고 산란은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벌들의 일부를 데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여왕벌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세력이 좀 저하되고 새로 그 신왕 요 왕대에서 태어나는 요 신왕이 다시 자리 잡기까지는 그렇게 채밀이나 뭐 이런 것들 꿀을 가지고 오거나 이런 활동력이 상당히 현저히 줄어듭니다. 분봉열의 징조, 남쪽에서는 5월경, 북쪽에서는 6월경에 일어난다. 분봉열이 일어나게 되면 약간의 수펄이 생기고요. 수펄집을 먼저 만듭니다. 수펄은 24일 만에 성충이 되기 때문에 수펄을 먼저 만들고요. 다음에 도토리 깍지 같은 왕대가 생기고 그 속에 산란을 하며 구더기가 된 뒤에 왕젖을 주기 시작한다. 산란한 지 일주일 후면 마개, 이 밑에를 마개라 그러거든요. 요 밑에를 이렇게 막지요. 웅계한다 그러는데 막는 겁니다. 막게 되면 왕벌은 몸이 작아져서 날기 쉽게 된다. 새 왕벌의 출방 2, 3일 전은 늙은 왕벌은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태어나기 한 2, 3일 전에는 그 늙은 기존에 있던 왕벌은 나가는 겁니다. 이 사이에는 벌의 활동이 산만해지니 채밀에는 큰 손실이 크다. 이때 외부에서 보면 벌의 출입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 내부에서도 벌이 밀집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여세는 소문에 넘치게 뭉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의 벌은 꿀을 많이 품고 있지 않으며 집을 짓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다. 이제 새로 나오는 애기들이, 그러니까 알을 낳아서 이제 걔들이 커가면서 젖도 주고 로얄 젤리도 주고 꿀도 주고 화분도 주고 해야 돼서 일벌들이 그걸 양식을 가지고 오고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초기에 딱 끊어지니까 그 다음 순서도 다 끊어지게 되겠죠. 분봉열의 조성. 분봉열은 불리한 것이지만 때로는 분봉열을 일으켜야 분봉이 가능하므로 한두 군의 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봉열이 나야 왕대를 양성할 수 있게 되니 이런 때에는 꿀을 충만한가를 검사하고 부족하면 설탕 사양을 해주고 금세가 약하면 어린 벌로서 보충해준다. 이거는 조금씩 기르시는 분들, 저처럼 이제 취미를 하는 사람들은 분봉열을 일기해서 자연왕대, 이걸 자연왕대라 그러는데 자연왕대를 만들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분봉을 하든지 아니면 구황을 분봉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다른 한 방법은 세력이 약할 때 몇 장의 벌을 털고 벌집을 꺼내 매수를 줄여 놓으면 빠른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좀 줄여 놓으면 교미하기가 너무 집이 헐렁헐렁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성공률이 교미 나가서 이제 교미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럴 때 성공률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벌집도 좀 줄여주고 부족하면 채워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분봉 방법, 분봉의 종류는 자연 분봉과 인공 분봉이 있습니다. 자연 분봉은 늙은 왕이 세간 나가는 상태를 말한다. 아까처럼 자연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자연 분봉이라 그러죠. 맑은 날 10시에서 2시 사이에 나가서 나무에 붙는다. 빠른 것은 2시간, 늦은 것은 하루 내지 이틀 나무에 붙어 있으며 척후병격의 벌을 내어서 그들이 살 자리를 마련한 후 그곳으로 이동한다. 분봉이 나갈 때 그냥 한꺼번에 자기의 만들어진 보금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이제 가까운 데 먼저 붙었다가 두 번째 이동을 합니다. 두 번째 이동을 하고 또 거기서도 마음에 안 들면 또 세 번째 이동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분봉군이 나무에 붙게 되면 즉시 벌통에 받아야 한다. 여기 이제 분봉 이렇게 벌들이 매달려 있으면은 이거를 밑에다 그 벌통을 놓고 이렇게 잘 털던지 해가지고 벌통에 여왕벌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벌 한 통이 늘어난 거죠. 예. 자연분봉은 그렇게 하고요. 인공분봉. 사람이 왕대 또는 늙은 왕을 옮겨놓고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왕대를 옮길 때는 근명간 나올 왕대를 칼로 잘 도려서 아까 만든 그 자연 왕대를 칼로 잘 손상이 가지 않게 도려서 분봉상이나 왕벌이 없는 벌통에 넣어준다. 넣어주기 전에 변성 왕대가 있으면 파괴해버리니 파괴해버리고 왕대를 넣어준다. 그리고 수펄 구더기는 칼로 잘라버린다. 자연 분봉과 인공 분봉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사실은 수펄 구더기도 죽이지 않습니다. 분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수펄이 좀 많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때 뭐 사실 구더기는 큰 역할을 못 하겠죠. 그 전에 나온 그 수펄이 아마 교미를 하게 될 거고, 요 수펄은 다음번 교미할 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봉하는 시기에는 수펄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공분봉이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인공분봉이지만 왕대 자체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요. 거의 대다수의 농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인공분봉을 합니다. 예.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인공분봉까지는 잘하지만 인공수정을 못하니까 계속 교잡종이 나오게 되고 성질도 더러워지고 꿀도 안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당시보다 67년도보다는 지금 2023년도인데 지금이 훨씬 더 안 좋겠죠. 올해 상태는. 자연분봉. 분봉열이 나면 일을 안 하므로 꿀의 채집이 저하된다. 분봉군을 놓칠 염려가 있다. 근데 요거 잘 못 받으면 자꾸 나가요. 그래서 안착을 잘 시키는데 가장 좋은 거는 오래 묵은 소비, 그 꿀을 따고 남은 그 소비에다 잘 안착을 시키면 거의 뭐 성공 확률이 190%가 넘습니다. 네. 소초를 잘 짓는 편이다. 소초는 집을 잘 짓는 편이다. 그렇게 해서 여왕벌이 안착이 되게 되면 여왕벌은 이제 산란을 하려고 준비를 할 거고요. 그 옆에다가 집을 짓지 않은 소초를 넣어주면 이제 집을 되게 잘 짓습니다. 그래서 그 소초를 빼내고 또 다른 소초 넣어주고 이래서 집을 계속 짓게끔 하기도 하죠. 인공분봉, 꿀의 채밀량이 많고요. 인공분봉 하면 좋은 품종을 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왕벌을 아무거나 쓰지 않고 그냥 좀 이렇게 내가 골라서 왕대가 튼튼하고 좋은 것들을 쓰게 되죠.
많은 벌을 분봉시키는데 간편하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 네, 분봉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미리 분봉날 통을 미리미리 알아서 해놓기 때문에 일손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분봉 잡는데 이거 벌통에다 한번 털어놓으면 뭐 한두 시간 안에 물론 들어가는 벌들도 꽤 있지만 잘 안 들어가는 것들 하루 종일 매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털고 또 털고 떨고 또 떨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공분봉을 미리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절충분봉, 예, 읽어보겠습니다. 농번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자연분봉을 받아들이기 곤란할 때에는 늙은 왕벌의 날개를 잘라주면 날지 못하고 벌통 앞에서 쩔뚝쩔뚝 뛰게 되는데 이것을 새 통에 넣어주면 놓칠 염려가 없이 쉽사리 분봉을 할 수 있다. 예, 요거를 날개를 잘라주는 게 이제 이거를 저희는 이제 분봉에서 도망가니까 미리 여왕벌의 날개를 양쪽을 다 자르는 게 아니고 한쪽만 자른다던가 아니면 양쪽을 다 자르게 되면 짧게 좀 반반씩 자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날지 못하게 하고, 여왕벌이 분봉을 나갔다가도 벌통 앞에서 맴돌다가 이제 벌들이 거기 뭉쳐 있다가 여왕벌을 잡아서 죽이거나 하면 그 벌통은 다시 본통으로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분봉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왕벌은 날개가 잘렸기 때문에 산란할 때 균형이 잡히지 않아 기우뚱거림으로 산란에 지장이 있다. 실질적으로 저는 뭐 취미 양봉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옛날에 벌 많이 기를 때도 그것 때문에 산란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거를 제가 느낄 정도로 그렇게 저조하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분봉을 미리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분봉 나기 전에. 분봉 시기와 순서, 시기. 따뜻한 곳에서는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경까지 분봉을 끝낸다. 이때가 분봉이 가장 잘 될 때라서 그렇습니다. 교미도 가장 잘 되고. 분봉은 아카시아의 개화기 전후가 가장 좋다. 예, 지금도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재래종은 온나무 계절에 분봉된다. 온나무는 요거 하고서 한 달 그 사이에 피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에. 예, 그때 아마 가장 좋은 시기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재래종. 토종벌은 그런데 이게 봄에 분봉이 나오는데 이거는 인공 분봉하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이걸 다시 받아들이고, 여기에 매달려 있을 때 바로 따지 않으면, 바로 분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방 도망간다 그래요. 양봉은 여기서 몇 시간 동안 있고 하루 이틀 있는데 얘들은 바로 바로 보고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왕대 작성, 긴 왕대를 작성하고 그 속에 산란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산란한 것이 1왕대이고 그 후 4에서 7일에 제2왕대를 산란하며 그 후 2에서 3일 지나서 다시 3왕대를 산란한다. 제1왕대에서 왕이 나오기 2, 3일 전에 늙은 왕은 나간다. 신왕이 나오게 되면 구왕하고 또 싸우게 되니까 구왕이 나가는 거죠. 늙은 왕벌이 나가 나무에 붙으면 빈 상자에 털어놓고 소초를 짓게 한 다음 짓게 하면 좋다. 소초의 수도 공군의 강약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리고 원통에 왕대가 없는 조각이나 왕대가 많으면 떼어버리고 늙은 왕벌통에 넣어준다. 그리고 늙은 왕벌이 나가고 왕대만 있는 통에서 벌집을 두 통으로 나누어 놓으면 각기 왕벌이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된다. 이 왕대가 있으면 이제 두 통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때 크고 모양 좋은 왕대만 남겨놓고 나쁜 왕대는 손으로 이렇게 떼버려도 되고요. 이렇게 구멍만 내도 되고 흠집만 내도 이 왕대는 죽습니다. 네, 예민해요. 왕대는 먼저 처녀왕이 나오면 다른 왕대를 파괴한다. 처녀왕이 먼저 나온 게 옆에 왕대가 있으면 이 처녀왕이 돌아다니면서 다 왕대들을 다 파괴를 해요.
경쟁을 하기 이전에 먼저 죽이고, 만약에 천여왕이 나왔다 그러면 왕들끼리 붙들고 싸웁니다. 저는 인큐베이터에다가, 그러니까 달걀을 하는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여왕벌을 이제 벌들이 기르지 않고 요 앞에 요 밑에가 이렇게 공개가 된 다음에는 이걸 인큐베이터로 옮기죠. 이제 습도 조절 뭐 이런 거 잘 해가지고 옮겨서 왕대가 나오면, 제가 그 날짜가 만약에 월요일날 나왔어요. 근데 월요일날 또 화요일날 나왔는데, 요 월요일날 나온 놈하고 월요일날 나온 놈이 화요일날 나올 거를 다 파괴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파괴당하지 않고 또 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하고 붙들어서 싸워요. 물고 뜯고 싸우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살아남죠. 하나가 살아남는데 그거를 교미를 시켜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근데 오래 가지 못하고, 이것도 제 여왕벌의 구실을 못하는 걸 봤을 때 여왕벌들끼리 한번 싸우게 되면 되게 손실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걸 봤을 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왕대에서 태어나기 전에 자기의 벌침으로 이렇게 왕대를 쏴서 그 속에 있는 벌을 쏴서 죽이는 거죠. 침으로.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천여왕 입장에서도. 분쇄가 강할 때는 벌들이 다른 왕대를 보호할 수도 있고요. 이게 벌이 너무 좋은 벌인데 하나만 이렇게 분봉을 해놨더니 이 벌들이, 여왕벌이 오게 되면 못 오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어요. 그럼 왕대를 파괴할까봐. 그리고 이 왕대는 항상 일벌들이 붙어서 온도 조절서부터 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벌들이 피해주면 파괴할 수가 있지만, 일벌들이 피해주지 않으면 파괴할 수 없습니다. 왕대를 쓰기 위해서 그림 4-3과 같이 철사를 나선형으로, 요거를 요즘은 요렇게 된 게 아니고 왕롱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만들어 썼네요. 나선을 비틀어 만들고 그 속에 왕대가 들어가게 하든지, 따서 넣으면 천여왕이 출방해도 싸우지 못한다. 이와 같이 하여 출방된 뒤 딴 곳으로 옮기면 천여왕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왕벌의 교미는 약군일수록 빨리 된다. 벌이 세력이 좀 작으면 이게 좀 이렇게 빨리 된다라기보다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교미가 너무 강하게 되면 이것 중에서 이제 경비병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천여왕도 감시의 대상이 되는데, 아마 벌들이 좀 약하게 되면 천여왕은 그냥 자유롭게 막 돌아다닐 수 있고 교미하고 들어와서도 제재를 안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미를 하고 들어왔는데도 제재를 받는 여왕벌도 있습니다. 그게 강군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은 본군의 수가 적으니 빨리 교미를 해서 자기네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미 완료 후 산란이 개시하면 모군에서 가져온 벌집을 뽑고 일벌을 턴 후에 보충시킨다. 이 벌을 보충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나 유밀기에는 일벌이 있어도 무방하다. 유밀기 때는 이 먹을 게 풍부하고, 그러니까 사람도 보통 가지신 분이 좀 마음이 풍성해야 되는데 풍성하신가요?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얘들은 자기네가 먹을 게 많고 이렇게 되면 좀 많이 개방을 해요. 개방을 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 그 후 부화기에 들어가면 저밀방에 꿀이 가득 차도록 사용하면 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얘들도 집이 좀 먹을 게 있고 이래야지만 산란도 잘하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간당간당하면 그거 숫자에 맞춰서 또 산란하기 때문에 되게 적게 낳고요. 인공왕대는 우량품종으로 개량하고자 할 때 일정한 계획하에 동시에 분봉시킬 수 있다. 왕대를 한번 하게 되면 보통 한 4줄 정도, 한 줄에 한 8개, 9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개,
만약에 그게 다 왕대가 잘 됐다 그러면 저는 100% 된 건 한 번도 없었고요. 뭐 한 30개 정도 했는데 한두 개 정도 안 된 거는 좀 되게 많았고, 또 벌이 안 좋을 때는 뭐 30개 넣어도 한 10개 정도뿐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10통이라도 또 그렇게 생기면 그거 가지고 분봉을 하고요. 또 이충을 다른 통에다 해놓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저희는 요즘은 이제 이충이라는 말을 해서 인공 왕대를 만들죠. 조건: 꿀이 충만한 젊은 벌이 많은 강세군으로 왕벌이 없고 알과 구더기가 없는 군에 넣어야지 이게 왕대를 잘 만듭니다. 인공 왕대 작성: 밀을 녹여서 나무 끝으로 찍어서 도토리 깍지 같은 인공 왕대 양성 나판에 붙여 넣는다. 요즘 그 왕안 이해하시죠? 왕안 이렇게 찍어서 플라스틱으로 된 거기다 이렇게 옮겨 넣는다고. 옛날에는 이제 납완이라는데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요즘에 왕안으로 인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구더기 옮기기: 품종은 가장 우량한 통에서 3일 전에 구더기를 귀이개 같이 이렇게 이충핀이라 그러죠. 이충핀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그 왕안에다 옮깁니다. 인공 왕대 속에 미리 채취했던 왕젓과 꿀, 침 같은 것들 넣어서 구더기가 잘 떨어지도록 한다. 다음날 보면 옮겨진 곳에서는 벌들이 젖을 넣게 된다. 거기다 젖이 로얄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회에 약 90개가량 넣을 수 있고 90%는 성공된다. 90개면 상당히 많이 넣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면 알로서 3일, 구더기로서 3일, 나머지 9일이면 왕이 출방하니 출방 직전에 분봉군을 준비했다가 왕대를 떼서 넣어주면 이틀 후에 출방하게 되는 거죠. 출방이 거의 다 된 것을 움직여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요즘 이제 기술력들이 좋아져서요, 그 왕대가 봉개되기 전에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인터벌이 그 출방하기까지 인터벌이 더 길어지겠죠, 시간이. 왕대 보호통: 나선형의 보호통을 일벌들이 출입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일벌들은 지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왕벌은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그 속에 왕대를 넣어 둔다면 왕이 출방하거나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 마리의 왕이 나와도 왕과 왕의 싸움은 면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왕들의 전쟁을 하게 되면 둘 다 피해가 있습니다. 왕벌 양성: 왕대가 달린 벌집을 따로 옮겨서 교미상을 만들고, 교미를 할 수 있게 이제 좀, 아까 약분이 교미가 잘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원리로 교미상을 약하게 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왕대를 2-3일 후에 왕대 또는 천여왕을 넣어주면 이제 산란을 하는 걸 보고 그 산란하는 통을 또 왕을 옮겨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이와 같이 하려면 많은 벌통이 필요하고, 또 일벌들이 원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온이 잘 안 될 염려도 있다. 그림 46의 B와 같이 교미상을 만들어 약하게 하는 소비가 2-3매 정도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는 거네요. 만들면 한 통에서 왕벌이 4마리 양성할 수 있다. 이게 본래 통이에요. 이게 본래 통인데 여기 칸을 다 막죠. 막아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군데서 쓰시는 분이 계시고, 제가 했을 때 요렇게 보니까 좀 많이 떨어져서 저는 요렇게 2개만 하기도 합니다. 2매씩 어린 벌이 많은 벌집을 넣어 각각 경계판으로 칸을 막고 출입구를 전후 좌우 1개씩 내면 통도 절약되고 보온도 잘 되고요. 여기 위에 비닐판 막고, 이게 이제 사람이 왔을 때 한 통이니까 각자 벌들을 보호하게 되겠죠.
이때 뚜껑을 각각 하나씩 덮고 그 위에 큰 뚜껑으로 전면을 덮는다. 위에 뚜껑을. 그것은 내부를 내검할 때 A칸의 벌이 B칸에 들어가거나, 이제 이쪽 옆으로 가면 페로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죽일까봐 그런 방식을 하는 겁니다. 왕벌을 물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C는 이동 양봉업자들이 한 차에 150개까지 실을 수 있는데, C 요거는 150개까지 실을 수 있는데, B 같은 교미상 이런 것들은 큰 차이를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교미상을 가지고 다니면 분수를 줄여야 되니 불리하다. 그러므로 C식과 같은 교미상으로도 쓰고 원상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 C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통을 그냥 본래 통으로도, 꿀통, 그 벌통으로도 쓰고, 또 이제 매수를 줄여서 교미상으로도 쓰고 이런다는 것 같아요. 원상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 좋다. 전부 전면 양단에 문을 달고 양쪽에 2에서 3매의 벌집을 넣어서 만들고, 한쪽이 실패하면 합군하고, 이게 앞뒤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뒤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와 여기만 쓰는 거죠. 그래서 뒤에를 막아주면 이제 한 통이 되고요. 만약에 두 통이 돼 있으면 한 통을 딴 데다 또 분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양쪽이 다 성공하면 한쪽에 새 왕벌을 딴 데로 옮기든지 왕벌을 교체하든지 한다. 다른 이제 구왕들, 분봉 나갈 구왕이 있으면 그런 데다 이 왕벌만 갈아줘도 분봉이 안 나겠죠. D식은 앞뒤에 출구를 내어서, 이게 D식이 앞뒤에 출구를 내는 건데, 후면으로 새 왕벌을 교미시키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일제 때부터 사용해왔다. 앞뒤로 하는 거는 일제 때부터 써왔습니다. C식보다 안전하고 왕벌 교체 때 편리하다. 저도 이 방법을 씁니다. 먼저 늙은 왕벌을 없애고 하루쯤 지난 뒤 경계판을 미리 뚫어 놓으면, 구멍을 열어놓으면 A쪽으로 벌이 A쪽 벌이 B쪽 통으로 서로 한두 마리 드나들며 왕벌이 없는 A쪽 벌이 B쪽에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동료들에게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구멍을 통해 왕벌이 냄새가 풍기게 되니 자연 동화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하나가 없으면 여기다 칸막이를 하든지 개포를 살짝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올려놓든지 해서 조금씩만 다니게 되면 자연히 합봉이 되는 그런 겁니다. 교미상의 왕벌을 왕이 없는 군으로 옮길 때 특히 구하기에 교미군 전체를 옮겨야지, 식량이 없어 궁에 있는 터이므로 왕벌만 옮기면 물어 죽일 염려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옮기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왕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를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왕벌을 짜고 있는 결합체를 해체시키지 않고 방위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때에는 신문지 합군법 같은 안전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요즘 합봉제니 이런 것들 많이 나와서 잘 되고, 봄철에는 어지간하면 또 잘 됩니다. 왕벌의 양성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천적의 해로 왕벌 양성이 뜻대로 되지 않는 수가 많으나 인공수정법이 생겨서 양봉계의 서강이 비치기, 이때는 인공수정이라고 이때 했었나요? 이충이겠죠. 이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외국에서는 인공수정도 했는데 요즘 이게 맥이 끊겨 있네요. 외국에서는 인공수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법을 수입하여 우량 품종을 생산하고자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우량 왕봉은 농촌진흥청과 축산시험장, 경주 지장에서
양성하여 희망자에게 유상으로 배부하고 있다. 네, 농진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네, 요즘도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 효과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계속 연구하는 게 좋겠죠. 왕벌의 교체, 산란력이 왕성한 왕벌이어야만 금세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 늙은 왕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새 왕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 왕농을 사용하거나 교미상을 사용하는데, 이는 산란이 늦어지게 하며 한두 마리가 새 왕벌을 물게 되면 소란을 일으켜 전부 달려들어 새 왕벌을 죽이는 수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새 왕벌에 왕젓을 바르는 방법. 늙은 왕벌이 붙은 벌집을 끄집어낸 뒤 그 자리에 늙은 왕벌을 죽이고 새 왕벌의 후면에 미리 왕젓을 발라 로얄 젤리를 발라두었다가 늙은 왕벌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옮겨 놓는 거죠. 그대로 있던 자리에 놓으면 일벌들이 왕젓을 핥아 먹기에 열중하게 되므로 그동안 동화하게 된다. 외국 유튜브를 보니까 꿀에다가 여왕벌을 담갔다가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해보질 않아서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왕벌 교체하는 방법을 쓰기보다는 그냥 분봉을 해서 신왕을 넣는 방법을 많이 썼거든요. 왕농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많이 쓰죠. 한 3일 정도 있다가 풀어주는. 늙은 왕벌을 없애고 하루쯤 경과한 뒤 철망으로 만든 왕농에 새 왕벌을 넣어서 완전 동화된 뒤에 방출시킨다. 문을 열어주면 이제 슬금슬금 유황을 받아줍니다. 근래에는 철망으로 된 왕농 대신 곤충의 집인 왕나무 벌레, 이런 벌레집을 사용하고 있다. 이 벌레집은 차지 않아 보온이 잘 되고 왕벌이 싫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군요. 여기에다 교미상을 사용하는 방법. 교미상에서 말한 것과 같이 어린 벌이 새로 나오는 벌집 두세 매를 취하고 교미시킨 뒤 왕벌을 유입시키는 방법이다. 무왕군과 일벌의 산란, 왕벌이 없어진 금세를 보아가며 약하면 합군시키고 강하면 교미한 왕벌이나 처녀왕을 유입시킨다. 만약 교미한 왕벌이나 처녀왕이 없을 때에는 산란집을 넣어주면 벌들은 변성왕대를 만든다. 이 변성왕대는 자연왕대만은 못하나 1년은 쓸 수 있다. 무왕 상태로 오래 두면 일벌이 산란하는데 불규칙적으로 한 구멍에 여러 개의 알을 깐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벌은 전부 수펄이어서 그 통은 전멸에 이르게 되며 일벌이 산란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왕벌을 넣어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벌은 합군시키는 것이 좋다. 네, 이 산란성 일벌이 생기게 되면 합군도 잘 안 되고요. 거의 이제 폐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왕벌은 이 정충이라는 게 있어서 본래 알은 무정란이에요. 무정란인데 무정란이면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정란이면 수펄, 유정란이면 암펄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정충에서 이렇게 무정란 알에다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정충을 넣어서 일벌이 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X, Y가 수컷이지만 동물들은, 근데 벌은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정충이 들어가면 암펄, 안 들어가면 수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런 벌은 합군시키는 것이 좋다, 아니고 폐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군은 A군과 B군을 합군시키는 경우 유밀기에는 그대로 합쳐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무학이 이 합군은 곤란하니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서 싸움을 막는다. A군을 왕벌이 있는 벌통, B군을 왕벌이 없는 벌통이라고 한다면 먼저
A군의 뚜껑을 열고 벌집 틀 위에 설탕물을 충분히 뿌린 다음, 이것도 가끔 씁니다. 다음 B군의 벌을 붙은 벌집에다 설탕물이나 꿀물을 뿌리고 B군의 벌을 A군에 털어 넣으면 설탕물을 빨아먹고 동화되어 버린다. 이 방법도 합군이 잘 안되거나 그럴 때 쓰고요. 좀 기분이 좀 안 좋다 그럴 때 이렇게 먹이를 줘가면서 합니다. 왕벌이 있는 A군을 놓고 뚜껑 대신 신문지를 덮고요. 그 위에 게상을 놓고 그 안에 B군을 옮겨 놓으면 A군과 B군이 서로 신문지를 이렇게 서로 통로를 만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인사하면서 친구가 되고요. 게상의 B통을 A통으로 털어 놓으면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여왕벌을 죽이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때는 게상통을 내리고 신문지도 치워주고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무리하게 너무 합군이 됐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시행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더 내버두기를 그냥 두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여름철의 주의, 식량 부족, 무화기에 들어가면 왕벌도 산란을 중지하는 일이 있고요. 먹이가 없어 굶어 죽게 되는 일도 있으니 꿀방에 식량이 가득하도록 사양해야만 다음 밀원에서 다량 수확이 가능하다. 더위와 해충의 예방, 7, 8월경에는 나무 그늘로 벌통을 옮기고 가만이나 용마름으로 벌통을 덮어주는 것이 좋다. 열 관계로 일사병에 걸려 날개가 오그라지고 벌통에서 기어나와 참혹하게 죽는 일이 많다. 통풍이 잘 되는 나무 그늘에 놓아둔다. 그리고 개미나 개구리, 말벌 등 해충을 막아준다. 네, 이런 식으로 양이 많아서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 덜 드리고 이렇게 그냥 지나왔습니다. 익힌 문제, 실습 문제, 분봉열 촉진 방법 설명해봐라. 자연 분봉에 있어 늙은 왕벌은 새 왕벌이 나오기 며칠 전에 분봉을 하는지 관찰해보자. 왕벌은 16일이면 출방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공 왕대 양성이 있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 왕벌의 교체 방법을 실험해보자. 실험하지 마시고 실험하시게 되면 벌이 자꾸 망가지니까 그냥 선배님들이 알려주신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벌이 산란한 벌집 구멍을 들여다보고 일벌의 산란과 다른 점을 구별해보자. 많이 낳는다 그랬죠? 산란성 일벌은. 합군시키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게상으로 하는 방법, 아까처럼 설탕물로 유인해서 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벌 관리상 주의할 점, 온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봉하고 인공 왕대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산란성 일벌이 생기는 거, 그리고 분봉하면 잡는 거, 막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옛날하고 지금하고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제 그 사양, 월동 사양도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겠죠. 계속 기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양 잘 하시고요. 요번 달 말일까지만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 저희가 배울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리터 이상 이렇게 해서 태어나면 꿀을 채우고 그 꿀을 숙성시킨 다음에 다시 사양하고 이렇게 돼서 6회 7회 정도 사양을 했는데, 요즘은 최대한 산란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계속 사양을 안 하다가 이게 적당히 조금씩만 사양을 하다가 이제 막판에 한 12월 중순쯤 되면 적극적으로 사양을 해서 이제 산란 자체를 완전히 못하게 그냥 여왕벌이 출방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이제 일벌들이 출방을 하게 되면 바로 알을 낳느냐 꿀을 채우느냐의 문제인데, 꿀을 먼저 채우게 꿀 설탕물을 많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왕도 산란을 점점 줄이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산란이 줄었다고 생각되면 이제 보온도 좀 해체를 하셔가지고 약간 서늘하게 해주면 여왕벌은 더 산란을 못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월동
그 산란을 좀 종료시키게, 자연스럽게 종료시키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벌이 가장 문제입니다. 말벌 잡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 뭐 통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끈끈이, 뭐 이렇게 뭐죠, 그 사슴망 같은 거, 그런 거라도 쳐서 자꾸 못 들어오게 하시고. 올해는 벌이 되게 비쌌잖아요. 한 통에 뭐 50만 원까지도 갔다 그러는데 뭐 내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간에 피해를 줄이면서 벌도 팔고 해서 수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성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월동사양에 각별히 더 신경 쓰시고 벌들 끝까지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름철에 진드기, 가시응애 뭐 이런 것들 다 하셨지만 미위심 적으면 뭐 지금 하라고 권장드리기는 저는 좀 그렇고요. 만약에 늦으셨다면 아예 그냥 다 성충이 된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용인의 우리벌입니다.